그럼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희 중앙도서관 지금 현재 리모델링 중이어서요. 휴관 중인데 이거와 관련해서 도서관 이용 방법에 대해서 안내를 드릴 거고요. 리모델링 공사는 올해 한 7월이나 6월 중 재개관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해 주시고 직접 오셔서 이용하실 분들 이용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저희 중앙도서관 접속하는 방법을 먼저 안내 드릴 건데요. 학교 홈페이지를 통해서 접속하실 수 있고요. 학교 홈페이지에 로그인을 먼저 해주신 다음에 이 화면 하단에 보시면 중앙도서관 배너를 클릭하셔서 접속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접속했을 때 자동으로 도서관 홈페이지로 넘어가게 되고요. 아까 홈페이지 자체에서 로그인을 했기 때문에 중앙도서관에도 로그인이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는 학교 홈페이지가 아니라 주소창에 직접 주소 입력을 통해서 들어오실 수도 있습니다. 저희 도서관 대출 반납 규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저희 학부생 분들 이전에 혹시 도서관 이용해 보신 분 계시다면 아시겠지만 저희가 현재 대출 책수와 기간이 연장이 되었어요. 기존에는 학부생들 5권 7일 가능하셨다면 이제는 그 2배인 10권 14일 동안 대출이 가능하고요. 반납 같은 경우에 저희 중앙도서관에서 만약에 책을 빌리셨다 하면 중앙도서관에 직접 반납을 해주셔도 되고 또는 서부학습센터, 남부학습센터 등 서울 권역에 있는 센터에서 반납을 해주셔도 가능합니다. 일단 도서 대출은 한 번 연장이 가능하신데요. 이때 연장이 불가한 경우는 내가 연체가 됐을 때 또는 내가 빌리고 있는 도서를 다른 사람이 예약 도서를 걸었을 때는 연장이 불가합니다. 똑같이 학부생의 대출 기간이 14일이니까 연장도 14일만큼 추가로 가능한 거죠. 그래서 내가 연장을 한 번 했다라고 하면 나의 대출 기간은 총 28일 동안 빌려보실 수 있습니다. 또 예약도 총 2권까지는 예약이 가능한데요. 이 예약 같은 경우에는 이미 다른 사람이 대출 중일 때 내가 먼저 선점해서 그 책을 보고 싶다 했을 때 예약을 하시면 되는데요. 나한테 예약된 도서가 다른 분이 반납을 하셔서 나한테 순번이 넘어왔을 때 대출 대기일은 3일입니다. 그래서 3일 안에 찾아가시면 되지만 만약 3일 안에 찾아오지 못한다면 다음 예약자한테 넘어가기 때문에 주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메인 화면에서 검색을 하는 방법을 안내 드릴 건데요. 일단 화면 홈페이지 보시면 검색창에 이렇게 소장자료 검색과 통합 검색이라고 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여기서 소장 자료 검색으로 되어 있는 것은 말 그대로 우리 중앙도서관에서 다 구입을 해서 실물이나 또는 전자도서 책으로 구입된 도서, 가지고 있는 자료들만 검색이 되는 검색 방법이고요. 이 옆에 통합 검색을 들어가서 보시면 우리 도서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자료가 아니라 리스나 키스 같은 그런 학위 논문, 다른 대학에서 볼 수 있는 학위 논문 같은 거, 원문 어떻게 보는지 또는 웹DB나 전자도서 이런 자료 구분 없이 한 번에 검색을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내가 실물 도서를 읽고 싶어서 검색을 하시게 될 경우엔 소장자료 검색으로 놓고 검색을 하시면 도움이 될 거고요. 통합 검색은 내가 과제를 할 때 다른 자료들, 우리 도서관에 직접 가지고 있진 않지만 혹시 참고할 만한 자료가 있는지를 찾아보고 싶다면 통합 검색으로 검색하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통합 메타 검색을 눌러서 검색 키워드를 검색을 하시게 되면요. 이렇게 정보원별로 법학정보원 또는 사회학 아니면 동영상 이런 것도 형태별로 다 나와서 검색이 한 번에 되는데요. 검색창 보시면 내가 만약에 위처럼 디스턴스 러닝이라는 영문 키워드로 검색을 했다라고 했을 때 왼쪽에 보시면 검색 대상에 내가 소장 자료, 우리 도서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자료 또는 DBP야 또는 키스라는 이거는 각각의 학술 데이터베이스를 이제 축적해 놓은 그런 데이터베이스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키스나 DBP야 이런 곳이 저희 도서관에서 관리하고 있는 곳은 아니지만 바로가기를 통해서 이어주는 기능이 여기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일일이 그 홈페이지를 개별 홈페이지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저희 도서관에서 한 번만 검색하면 각각의 내가 원하는 자료를 이렇게 한 번에 볼 수 있으시겠죠? 이렇게 원하는 자료를 보게 되면 제목을 누르시면 이런 화면이 나오게 되는데요. 여기서 오른쪽 KCI 원문 다운로드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 아래와 같이 원문을 열람하시거나 아니면 출력하실 수도 있습니다. 또 메인 화면에 소장 자료에서 검색하는 방법은 이런 식으로 검색 목록이 나오게 되는데요. 키워드를 검색하고 내가 대출하고자 하는 도서에 대해서 소장 정보나 상태를 보실 수 있어요. 이렇게 왼쪽에 보시면 소장처에 중앙도서관에서 소장을 하고 있는지 또는 경기지역대학에서 소장하고 있는지를 확인하실 수 있으시겠죠. 그래서 내가 만약에 나는 중앙도서관에 오기는 너무 멀고 나는 강원지역대학의 이 문맹이라는 책을 소장하고 있는지 직접 대출을 해보고 싶은데 여기서 내가 검색하고자 하는 그런 책이 해당 지역 대학에 소장하고 있는지를 보시려면 옆에 소장처 목록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자도서 같은 경우에는 실물 도서가 아니라 말 그대로 전자책인데요. 이거는 5권 5일 동안 대출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실물 도서랑 기간이 다르니까요. 이 점 유의해 주시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1회 연장이 가능하고 대출 기간만큼 5일 동안 또 연장이 가능합니다. 근데 다만 전자도서 같은 경우에는 일반 실물 도서는 직접 반납을 거치셔야 하는데 전자도서는 반납 예정일이 지나면 자동으로 반납이 되기 때문에 내가 깜빡하고 반납을 처리를 못했다 하더라도 연체될 일은 없습니다. 전자도서 이용 방법은 저희 PC 버전 홈페이지 로그인 먼저 해주시고 왼쪽 상단 자료 검색 들어가시면 전자자료 밑에 전자도서를 클릭해 주시면 들어가지는데요. 이렇게 클릭해 주시면 아래와 같이 국내 전자도서 통합 검색 사이트로 가기 버튼이 나오게 되고요. 이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 이런 식으로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일단 이 부분이 PC 버전에서 봤을 때 전자도서 화면이고요. 모바일로 봤을 때도 똑같이 보이게 되고요. 이용하실 때는 검색창에 읽고자 하는 도서를 검색하셔서 선택한 다음에 하단에 대출 버튼을 클릭해 주시면 이렇게 왼쪽 상단에 내 서재에서 대출 중인 도서 목록이 확인 가능합니다. 그래서 해당 도서의 표지를 클릭해 주시면 오른쪽과 같은 콘텐츠를 열람하시겠습니까? 라는 알림 팝업창이 뜨는데요. 이때 확인을 눌러주시면 도서를 읽으실 수 있습니다. 전자책이 모두 대출 중일 때는 대출 대신에 예약 버튼이 생성이 되고요. 예약할 당시에
현재 대출한 책을 포함해서 5권을 넘어버리면 예약이 불가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 내가 3권을 현재 대출을 했는데 나머지 3권을 예약을 한다. 그거는 또 안 되죠. 2권까지만 예약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잠깐 나왔던 키스나 DBPA 같은 거는 저희 이제 국내 학술 DB라고 해서 저희 중앙도서관에서 이거는 돈을 내고 구독을 하고 있는 자료들이에요. 네, 국내도 있고 또는 국외 학술 DB도 있고요. 논문 작성에 도움되는 DB들도 저희가 구독을 하고 있으니까요. 혹시나 대학원 진학이라든지 아니면 조금 더 나는 신빙성 있는 그런 논문 자료들을 참고해서 과제를 작성을 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 이 학술 DB들을 이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용하는 방법은 홈페이지 들어오시면 마찬가지로 자료 검색에 전자자료, 국내 학술 DB로 들어가시면 이렇게 DB 목록이 나오게 되는데요. 여기에서 이 내용을 한 번씩 읽어보시고 나한테 맞는 내용의 DB를 클릭해 주시면 페이지가 넘어가게 돼요. 키스나 DBPA 같은 경우에는 전 주제를 다루는 데이터베이스고요. 로앤비 같은 경우에는 법학 관련된 데이터베이스들이 많으니까 이거는 법학과에 재학 중이신 분이거나 아니면 그런 법 관련된 교과목을 들으시는 분들이 이용하시면 도움이 되시겠죠. 그래서 나는 이 중에 맨 첫 번째 있던 키스라는 데이터베이스로 들어오고 싶다라고 하면 해당 제목을 클릭해 주시고 가장 중요한 거는 먼저 방송대 직접 접속 확인을 꼭 해주셔야 돼요. 방송대 직접 접속은 이렇게 왼쪽 상단에 보시면 한국방송통신대학교라고 떠야 정상적으로 직접 접속이 되었다는 의미고요. 이거는 중앙도서관에서 먼저 로그인을 해주시고 나서 들어오셔야 이렇게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접속이 완료가 됩니다. 이거는 저희가 돈을 학교 자체에서 구독을 하는 데이터베이스이다 보니까 저희 로그인 정보나 계정이 없으신 분들은 이용을 못 하시겠죠. 그래서 저희 학교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럼 이런 키스라는 학술 데이터베이스에서 나는 사회복지라는 그런 키워드로 검색을 해서 관련된 논문 자료들을 보고 싶다라고 했을 때 이 검색창에다가 사회복지라고 입력을 해주시고요. 돋보기 버튼을 누르게 되면 아래와 같이 검색 결과가 나오는데요. 이것도 저희 중앙도서관 소장 자료에서 보시는 거랑 마찬가지로 왼쪽에 결과 좁혀보기가 있어요. 이렇게 총 사회복지로 검색했을 때 17,000개가 넘는 논문이나 관련 자료들이 나오는데 이게 내가 현실적으로 다 살펴볼 수 없는 양의 목록이 나오다 보니까 그거 시간을 단축해주기 위해서 왼쪽에 결과를 좁힐 수 있는 기능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회복지에서도 나는 공학 분야랑 관련된 거 또는 전자공학과 관련된 거 그런 거를 결합해서 보고 싶다라고 하면 해당 분야에 이렇게 이쪽 왼쪽 체크박스에 이렇게 체크를 해주시고 검색 버튼을 누르시면 이 공학 분야와 관련된 자료들 2,000건 정도가 되는 자료들만 좁혀져서 나오게 되겠죠. 그리고 또는 나는 가장 최신 자료만 보고 싶다. 나는 아니면 특정한 연도에 발행된 자료들만 보고 싶다라고 하면 마찬가지로 발행 연도에 이렇게 체크를 해주시고 검색을 하면 이 오른쪽 파란색 글씨가 내가 현재 발행된 그 검색 결과를 좁혔을 때 얼마나 좁혀지는지를 알 수 있는 숫자예요. 그래서 이렇게 좁혀서 검색을 해주시면 내가 원하는 자료들만
이렇게 선택적으로 시간을 좀 더 단축해서 보실 수 있으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검색 결과를 좁혀서 내가 원하는 자료를 찾았다라고 하면 제목을 한번 쭉 보시고 아 이게 맞는 것 같다 이거 한번 원문을 보고 싶다 했을 때 오른쪽 다운로드를 클릭하셔서 원문 열람 가능하시고요. 이런 식으로 원문이 보여지게 되는데요. 전자도서랑 마찬가지로 이렇게 화면으로 보실 수 있어요. 하지만 이 원문은 이제 출력도 가능하시니까 인쇄본으로 보고 싶다 하시면 여기서 바로 출력해서 이용도 가능하세요. 그러면 다음으로는 이제 국외학술 DB도 있는데요. 이것도 CAJ 같은 경우에는 중문 전 주제를 다루는 해외 학술 데이터베이스여서 중어중문과 혹시 대학원이나 그 이상을 더 준비하고 계시다 하시는 분들 국외학술 데이터베이스도 참고하시면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원하는 데이터베이스를 클릭해 주시고 나는 전 주제를 다루는 사이언스 다이렉트를 들어가고 싶다 했을 때 사이언스 다이렉트로 되어 있는 데이터베이스 클릭해 주시면 이렇게 화면이 나오는데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방송대 직접 접속이 되어 있는지를 확인하시고 키워드를 입력하셔야 저희 도서관과 연결이 되어서 원문 열람이 가능합니다. 여기는 오른쪽에 저희 중앙도서관 마크로 표시가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으시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여기도 검색창에 키워드나 논문 제목 등을 검색해서 검색 결과 나오고 왼쪽에 검색 결과를 축소하실 수 있습니다. 또 여기는 바로 하단에 다운로드 PDF라는 걸 누르게 되면 원문 열람 및 출력도 가능합니다. 이거는 이제 데이터베이스마다 포맷이 다르기 때문에 어떻게 다운로드를 봐야 하는지는 이제 한 번씩 쭉 보시면서 하셔야 될 거예요. 그러면 전자저널은 일종의 웹 잡지인데요. 이것도 저희 중앙도서관에서 구독하고 있는 자료들이 있으니까요. 주제별로 이렇게 한 번씩 쭉 보시고 검색된 거에서 내가 원하는 전자저널이 있다면 선택하셔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체크를 했을 때 만약에 DBPR에서 소장하고 있는 자료로 넘어가게 되면 이렇게 페이지 보시고 논문 보기 버튼을 누르시면 그 이전에 학술 DB 같은 경우처럼 원문 열람 보실 수 있습니다. 또 오디오북이라는 저희가 소장하고 있는 자료도 있는데요. 오디오북은 말 그대로 실물이 존재하진 않지만 이제 귀로만 듣는 책이에요. 그래서 이것들도 한 권당 5권 대여 제한이 있고요. 대출 기간도 있습니다. 이것도 5일이고 예정일이 경과되면 자동으로 반납됩니다. 다만 오디오북은 연장이나 예약이 불가하고 저작권 보호 처리가 되어 있어서 내가 다운로드를 받았다고 해도 일정 기간이 대출 기간이 지나게 되면 이용이 불가합니다. 또 다른 사람한테 전송을 해주실 수도 없어요. 오디오북은 어떻게 이용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자료 검색에 전자자료 하단에 오디오북 검색해 주시면 이렇게 페이지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여기서도 내가 원하는 책 제목이나 관련 키워드들을 검색해서 해당 도서를 재생해서 보실 수도 있고요. 다운로드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이 옆으로 세모 있는 이 방향은 재생, 말 그대로 별도로 다운받지 않고 그냥 바로 스트리밍 하고 싶을 땐 이걸 눌러주시면 되고요. 그게 아니라 나는 인터넷이 없는 곳에서도 듣고 싶으니까 지금 인터넷이 됐을 때 미리 다운로드 받아놓고 나중에 길에서든 어디 다른 지하철에서든 듣고 싶다 했을 때는 이 다운로드 버튼을 해주셔도 돼요.
아니면 나는 뭐 인터넷이 무제한이기 때문에 그냥 언제든 뭐 재생을 해도 상관없다라고 하시면 이 버튼을 이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모바일로 이용하시려면 앱스토어에서 오디언 도서관이라는 어플을 검색하셔서 설치를 해주시면 방송대 홈페이지 로그인하고 동일한 아이디와 패스워드로 이용이 가능하십니다. 모바일로 보시는 것도 마찬가지로 스트리밍이나 다운로드를 선택해서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럼 다음으로는 이제 저희 중앙도서관에서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에 대해서 안내를 드릴 건데요. 먼저 희망도서라는 자료 지원 서비스가 있습니다. 이 희망도서는 저희 중앙도서관에서 소장하고 있지 않은 자료에 한해서 학생분들이 직접 이 도서를 구입해서 비치해 주세요라고 요청하는 서비스예요. 이거는 국내 도서의 경우 1, 2주 정도 소요가 되고요. 이제 신청 방법은 위쪽 세 번째 도서관 서비스에 희망도서 신청 버튼을 눌러주시게 되면 다음과 같은 화면이 나오는데요. 여기에서 온라인 도서 신청을 클릭해 주시고요. 일단 신청 금액 한도는 이렇게 신분별로 금액이 있으니까요. 이것도 확인해 주시고 먼저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모든 도서가 다 신청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신청 제한 자료도 확인해 보시고 신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온라인 도서 신청 버튼을 클릭해 주시면 이제 다음과 같은 페이지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내가 신청하고자 하는 도서를 검색을 하고 이렇게 검색 결과가 나왔다면 이쪽 하단에 도서 신청 버튼을 클릭해 주시면 다음과 같은 팝업 창이 나오는데요. 여기에 내가 비치를 원하는 도서관이나 장소를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나는 현재 남부학습센터가 가장 가까우니까 남부학습센터에서 이 책이 비치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했을 때 남부학습센터 선택해 주시고요. 또 용도 구분을 선택해 주시고 비고의 학생 신청을 선택해 주시고 도서 신청 완료 버튼을 누르게 되면 신청이 되는 거고요. 아까 보였던 버튼 신청 안내 및 신청 목록 옆에 내가 신청한 신청 목록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방금 제대로 신청이 되었는지 한번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신청한 내역을 확인하고 희망도서가 도서관에 입고되면 문자나 이메일로 이용이 가능하니까요. 해당 도서가 입고됐다는 문자를 받으시면 마찬가지로 3일 이내에 제출을 하셔야지 안 그러면 다른 분께서 먼저 또 예약을 하시면 그분한테 넘어가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보고 싶어서 신청을 했으니 되도록이면 그 안에 이용하시면 좋으시겠죠. 또 리스 이용하는 방법 안내 드릴 건데요. 도서관 홈페이지 로그인 화면 하단 배너 보시면 리스라는 배너가 있어요. 이 배너를 클릭하셔서 리스 페이지에 들어오시면 여기는 이제 모든 다른 대학들 서울대나 아니면 한양대 이런 저희 국내 대학들에서 석사학위 논문 또는 그냥 학술 논문 이런 자료들이 모여져 있는 데이터베이스예요. 그래서 다른 학교 학생들이 석사학위 논문을 할 때 어떤 논문을 했는지 한번 보고 싶다. 또는 나 과제를 작성하는데 좀 더 신빙성 있는 자료를 검색하고 싶으니 논문을 보고 싶다. 이럴 때 이 리스에서 원문 검색을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검색창 마찬가지로 원하는 키워드 입력하셔서 검색을 해주시고요. 이렇게 만약에 코로나19라는 검색어로 검색을 했을 때 국내 학술 논문만 2,000건이 넘게 나와요. 이것도 너무 많으니까 나는 조금 더 이렇게 더 축소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
이 검색창 밑에 결과내 재검색이라는 버튼을 체크를 해주시고 경제라는 키워드를 검색을 하시면 코로나19와 경제가 이렇게 맞물리는 그런 논문들만 검색이 되겠죠. 그러면 기존에 2,000건이었는데 400여 건으로 검색 결과가 좁혀진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리스에서 보실 수 있는 원문은 모든 자료들이 다 무료는 아니에요. 그래서 원문 보기 중에 F와 M으로 되어 있는 것만 무료로 이용 가능하고요. W로 되어 있는 거는 유료 자료이니까 그걸 잘 확인하셔서 이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개인 자료로, 개인 계정으로 이용할 수 있는 상호대차라는 서비스인데요. 저희 중앙도서관에서는 소장하고 있지 않은 도서인데 희망도서를 신청하기에는 너무 소요가 되고, 그래서 다른 대학에서 만약에 사회복지정책이라는 도서를 빌려보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개인 계정으로 먼저 회원 가입을 하시고 이렇게 책 도서를 검색하시면 복사나 대출 신청 버튼이 활성화가 됩니다. 그래서 해당 버튼 클릭해 주시면 아래처럼 팝업 창이 나오는데요. 여기 신청 비용과 소요 일수, 수령 방법 등을 확인하신 다음에 신청해 주시면 책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외국 학술 논문도 무료로 이용 가능하시고요. 무료로 이용 가능할 때 여기 왼쪽 키워드를 검색했을 때 검색 결과 좁혀보기에서 원문 복사 여부에 무료, 프리기라고 되어 있는 것들만 무료이니까 아예 무료 자료만 보고 싶다고 했을 때는 여기를 체크를 하시고 아래 실행 버튼을 누르시면 무료 자료만 나오니까요. 안전하게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외국 학술 논문도 개인 로그인을 통해서 복사나 대출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 저희 타기관 이용 협조 의뢰서라는 게 있는데요. 이거 다른 학교, 나는 예를 들어 우리 집 바로 옆에 한양대학교가 가까운데 여기서 내가 원하는 혹시 도서가 있는지 없는지를 한번 보고 싶다라고 했을 때 이 의뢰서를 출력해서 해당 도서관에 방문하시면 들어가 보실 수도 있고 자료를 열람하실 수도 있는 서비스예요. 대출은 어렵지만 열람이나 복사까지는 가능하니까 이것도 이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관련 자료 이용 방법은 저희 이 강의 자료 안에 자세히 나와 있으니까요. 한 번씩 봐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또 교류협력 체결 도서관이라는 거는 저희가 MOU 체결을 맺은 도서관에 방송대 교재 등을 비치해서 열람이 가능하도록 체결을 맺은 건데요. 나는 예를 들어 파주시에 살고 있는데 그 근방에 방송대 교재가 있는 도서관 방문하셔서 이용하실 수 있고요. 중앙도서관에서는 교재 등을 대출이나 이런 걸 해드리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이렇게 서가 비치되어 있는 곳에 가셔서 이용하시거나 또는 과제물 지정도서 같은 경우에 저희 학교 소속 학습지역대학이나 중앙도서관은 경쟁률이 치열할 수 있잖아요. 초기에 다 대출을 한번 해버리면 기다려야 하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주변에 가까운 곳에서 이용할 수 있는 도서관이 있는지 확인해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도서관 서비스에 협력 체결 도서관을 눌러보시면 저희와 MOU를 맺고 있는 도서관 목록이 나오는데요. 이 목록을 한번 확인하시고 도서관 방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과제물 작성 지원 서비스로 또 대출 문헌 복사 신청이 있는데요. 현재 중앙도서관이 코로나19로 휴관과 더불어 지금 리모델링 공사 중이어서 계속 휴관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도 지금 대출과 복사는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폐가제로 이루어지고 있지만 저희 홈페이지에 연구학습 지원에 대출문헌 복사 신청이라는 게시판으로 들어오시면 이렇게 다른 학원님들이 대출 신청 또는 복사 신청을 한 게시글들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여기에 그 공지사항을 먼저 한번 확인을 해 주시고 신청자 정보, 그리고 도서 정보, 신청 유형, 대출인지 복사인지, 수령 방법, 직접 방문을 해서 수령에 가실 건지 아니면 게시글을 남겨주시면 저희 직원이 확인하고 처리를 해드립니다. 그리고 스마트 도서관이라는 게 저희 중앙도서관에 새로 생겼는데요. 이거 스마트 도서관을 연중 무휴로 이제 본인 주말이든 아니면 늦은 시간이든 상관없이 언제든 이용 가능한 무인 대출 반납이에요. 이용 방법은 내가 원하는 도서 한번 검색해 보시면 이렇게 스마트 도서관 대출 신청이라는 버튼이 있는데요. 이 버튼이 활성화가 되어 있는 도서는 이렇게 이용이 가능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버튼 눌러주시면 대출 접수가 완료가 되고 또 대출이 가능하다고 문자가 갈 거예요. 그럼 그 문자를 받으시고 대학 본부에 있는 창조관 1층으로 수령 오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중앙도서관에서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인데요. 과제물 온라인 큐레이션이라는 서비스예요. 이거는 저희 사서들이 해당 과목에 가장 적합한 목록을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요. 좀 요청 빈도나 이런 적합성을 고려해서 교과목을 선정하고 관련된 참고 자료들을 목록화해서 올려주는 거예요. 이거는 연구학습 지원에 과제물 큐레이션이라는 메뉴에 들어가면 이렇게 신청 게시글들이 보이고 이 해당 과목에 들어가면 관련된 참고 자료들 목록화되어 있는 파일들을 열어보실 수 있습니다. 이것도 한 번씩 확인하시고 내가 원하는 과목에 도움받을 만한 자료들이 있는지 찾아보시면 과제물 작성에 도움이 되시겠죠. 또 과제물 참고 상담이라는 거는 저희 우수과제물이나 또 과제물 제출한 경험이 있는 여러분의 이제 선배님들이 전화로 그 관련된 좀 서비스를 제공을 해드리고 있어요. 아무래도 뭐 학과에서 제공하는 그런 서비스는 아니다 보니까 그 과목의 세세한 내용 아니면 뭐 심화적인 내용을 여쭤보시는 것보다는 뭐 신편입생분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과제물 뭐 어떻게 제출하는지 아예 제출 방법 자체를 물어보시거나 뭐 표지나 이런 건 어디서 봤는지 뭐 서론, 본론, 결론 이런 게 혹시 뭔지 모르겠다라고 하시면 이런 거 활용하셔서 상담 받아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또 과제물 작성 시 유용한 사이트에 뭐 신문 기사를 한 번에 이것도 데이터베이스화해서 신문사별 또는 뭐 연도별로 이렇게 나눠서 제공을 하고 있는 홈페이지 안내도 있고요. 통계 자료, 신빙성 있는 통계 자료를 보고 싶다 하시면 국가통계 포털이라는 사이트 이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중앙도서관 공식 채널이 있는데요. 지금 현재 이렇게 실시간으로 교육을 듣고 계신데 만약에 나는 한 번 더 강의를 듣고 싶다라고 했을 때 저희 중앙도서관 유튜브 채널 들어오시면 도서관 정보 활용 교육 그동안 강의했던 거 녹화해서 편집하고 올려드리니까요. 복습이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해당 내용으로 영상 시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같은 SNS 채널을 통해서 저희 독서지능 콘텐츠나 우리 중앙도서관에서 실시하는 서비스나 이벤트 같은 것도 공지를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한 번씩 봐주시면 도움 될 것 같아요. 또 뉴스레터라고 매월 소식지도 발간을 하고 있으니까요. 이것도 확인해 주시면 많은 도움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네, 강의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혹시 질문사항 있으시면 해주세요. 음소거 해제하시고 질문해 주셔도 됩니다. 아까 빅카인즈는 도서관 메뉴에 어디에 있는 걸까요? 빅카인즈 같은 경우에는 도서관 메뉴에는 없고요. 이거는 저희가 유용한 자료를 안내 드린 거예요. 그래서 이건 네이버 같은 포털에서 빅카인즈라고 검색을 하시거나 아니면 주소창 입력하시면 해당 홈페이지로 들어가서 확인하실 수 있어요. 예, 과제물 그 작성 조언 구하는 그 메뉴는 어디에 있을까요? 번이요? 혹시 어떤 그 목록 말씀하시는 건가요? 참고 목록이, 자료 목록이요? 아니면 상담 선배님들하고 혹시 예, 방금 말씀하신 그, 네. 이거는 잠시만요. 제가 화면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 두 번째 연구학습 이거 신청 방법이 공지사항에 있는데요. 여기 공지사항 커뮤니티에 공지사항 들어오시면 지금 이 공지사항 목록 보이시죠? 여기에 이제 저희가 뭐 교육 안내라든지 각종 사항들을 공지하는 게시판인데요. 이 중에 여기 번호 62번 과제물 전화 상담 서비스 신청 안내 보이세요? 예, 네, 이 버튼 눌러주시면 그 관련 홍보물들이 나와 있어요. 지금 여기 상담 신청 바로 가기 버튼 누르시면 신청서를 온라인으로 작성을 해서 제출을 하실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제출된 걸 보고 저희가 순차적으로 연락을 드릴 거예요. 저희 상담하시는 그 선배님들께서. 그래서 보시고 내용 어떤 거 질문할지 미리 내용 정리해서 신청서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근데 지금 과제물 기간이라 좀 많이 밀려 있어서 바로 신청을 했다고 바로 연락을 받으실 수는 없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조금 기다리실 수도 있으니까 그 점 좀 감안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혹시 다른 분 질문 없으실까요? 선생님, 네. 질문 있는데요. 이거 키워드 검색할 때요, 과제물 같은 거 키워드를 어떻게 넣어야 돼요? 과제물 키워드요? 네네. 어, 뭐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에 자녀복지에 관련된 거 찾아보고 싶은데 자녀복지 이렇게 치면은 안 나오더라고요. 만약에 그거 네, 검색하셨을 때 지금 네, 이 소장자료 검색으로 놓고 자녀복지라고 검색을 하시면 네, 저희 중앙도서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실물 네, 도서에 자녀복지밖에 안 나와요. 그래서 이거를 더 좀 확장해서 검색을 해보고 싶다 하시면 이 네, 오른쪽 통합 검색 보이시죠? 네. 그걸로 한번 눌러주시고 검색창에 자녀 복지라고 한번 검색을 해볼게요. 네. 그럼 이렇게 자녀 복지라고
자녀 복지로 검색을 했을 때 아래처럼 이렇게 쭉 관련된 키워드가 겹치는 그런 논문이나 뭐 아티클 같은 기사나 이런 정보원들이 쭉 검색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서 한번 이렇게 쭉 보시고, 내가 뭐 예를 들어 이 학부모의 정서관리 훈련이 뭐 부모 자녀 이런 게 좀 맞는 것 같다라고 네. 하면 를 눌러주시고 들어가셔서 원문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이런 거는 출처를 어떻게 뭐라고 주소부터 다 써야 되는 거예요? 아니요. 이거는 네. 그런 웹 자료가 아니라서 주소를 입력하는 게 아니고요. 만약에 이 원문을 참고하신다고 했을 때 네. 아래 보시면은 지금 여기 저자, 뭐 발행지, 또 발간일 이런 저널 페이지, 호수 이런 거 다 나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를 참고 문헌에다가 출처를 밝혀주시면 돼요. 이거를 갖다가 그냥 붙여넣기 하면 되는 건가요? 아니요. 붙여넣기가 아니라 아까 그러면 써야 되는 거예요, 다? 네, 일부 강의에서 그 네. 출처 자료 유형별로 참고문헌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주셨잖아요. 네네. 그거를 입력을 해주시면 돼요. 여기 나와 있는 거 찾아서 쓰면 되는 그런 네. 말씀이죠? 네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다른 분들께서는 질문하실 분 없으실까요? 네, 질문 내용 없으시면 오늘 여기서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조연희 학우님? 예, 네, 질문 있으실까요? 예, 질문이 있어요. 아까 하려고 그랬는데, 네. 시간을 놓쳤어요. 네, 여기 그 여성의 삶과 문화 네, 과제가 그렇거든요. 네. 근데 거기 보면 과제명을 제하고 답만 쓰시오 그러는데, 서론 본론 결론 그게 아니고 이거는 어떻게 해야 돼요? 처음 저기는? 설명하시오라고 뭐 되어 있으신 건가요? 아니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이제 과제 5장 과제 내용이 뭐 네. 21세기 한국 사회의 여성 혐오와 청년 시대의 삶이라는 이렇게 쭉 과제명이 나왔어요. 네. 근데 그 과제 작성 지시사항에 보면은 하단에 과제명을 제외하고 답만을 작성하세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말 그대로 그 과제명은 넣지 말고 그 페이지에 예. 말 그대로 그냥 정말 답만 작성하라는 뜻인 것 같은데요. 그 과제명까지 넣으면 그 내용 자체가 쓸데없이 길어지니까 그거 제외하고 정말 답만 넣으라 이 말 아닐까요? 아니 그래서 좀 네. 애매해가지고 여쭤본 거예요. 애매할 게 없을 것 같은데 어떤 부분이 애매할지. 네. 근데 과제명을 제하고 답안만 쓰시오 그러면 네. 그 과제명에 보면 청년 세대의 삶 그리고 문제의 본질 문제를 타개하기 위한 자신의 생각 그런데 그 내용의 답만 제공하면 서술하면 돼요. 네, 맞아요. 그래서 여쭤봤어요. 그리고 이 과제를 할 때 뭐 이거는 그럼 답만 쓴다면 서론 본론 결론 그게 필요 없죠? 혹시 그게 그 어떤 방식으로 문장이 끝났는지를 한번 확인하셔야 될 것 같아요. 뭐, 내 느낌을 뭐 서술하시오 이런 식으로 있으면 당연히 서론, 본론, 결론의 형식은 필요 없으실 것 같고요.
서술하라고 그랬어요. 서술하라고 되어 있어요. 예, 예. 그리고 혹시 페이지가 그럼 몇 페이지 정도 될까요? 페이지는 A4 용지 2매 이상 작성하라고 그랬어요. 2매 이상이면은 서론본론 결론 형식을 맞춰서 과제를 작성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 형식을 맞춰서 작성을 하면 교수님도 그걸 좀 명확하게 볼 수 있고, 뭐 결론이 나오는 혹시 그런 질문인가요? 그 과제 자체가? 과제 자체는 그러니까 세 가지 유형이죠. 한국 사회 여성 혐오와 청년 세대의 삶, 해당 강의, 그러니까 5강의를 계속 듣고 책을 보고 이제 이걸 서술하는데 문제의 본질, 그리고 문제를 타개하기 위한 자신의 생각. 근데 여기에서 그렇게 서론, 본론, 결론으로 서술하지 않고 그냥 답만 작성, 좀 이게 좀 얼른 감이 안 와닿아서 여쭤본 거예요. 네, 아까 그 과제명 말씀하신 것 중에 그럼 뭘 타개하기 위한 자신의 생각을 기술하라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면 그거는 좀 결론이나 이런 게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단순히 그 자료를 뭐 요약하거나 아니면 뭐 내 느낀 점을 서술하거나 이런 거라면 그런 서론본론 결론 형식을 맞출 필요는 없지만 그렇게 좀 결론이나 주장이 명확하게 있다면 그거는 형식을 맞춰주면 좀 더 가점될 사항인 것 같거든요. 예, 그래서 거기서 과제 지시사항 자체에 뭐 서론본론 결론 형식에 맞춰서 뭐 서술하라 이런 말은 없어도 그렇게 예. 해주시면 교수님들이 이렇게 아무래도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쭉 나열해서 하는 것보다 문장을 더 보기가 편하시니까 그런 분들 점수를 더 많이 주시겠죠. 그래서 그런 거는 좀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서술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저기 선생님, 혹시 오늘 저기 강의해 주신 자료 자료는 혹시 다른 데서 제가 저기 볼 수 있을까요? 네. 놓칠 데 있어서요. 이 지금 중앙도서관 홈페이지에 예. 지원의 도서관 정보 활용 교육 들어오시면 교육 네. 자료가 있어요. 네. 네, 그래서 알겠습니다. 방금 한 자료 또는 아까 일부에서 그 연구원님께서 강의하신 자료 다 올라와 있으니까요. 이거 다운받아서 이용해 주시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오늘 늦은 감사합니다. 시간까지 다들 고생 많으셨고요. 과제물 작성 기간 제출 얼마 안 남았는데 모두 힘내시고 꼭 원하는 점수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